지난 51회차 복귀를 하면서 53회차 경기 일정 리스트까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회차 EPL 라리가 조합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재밌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첫 번째 경기 맨시티 대 토트넘 경기입니다. 양팀 모두 개막전부터 대승을 거뒀습니다.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울버햄튼 원정에서 4대0 대승,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번리와의 홈경기에서 3대0 완승을 거뒀습니다.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주포 공격수 엘링 홀란 선수가 2골로 맹활약을 했고, 특히나 영입생 미드필더였던 라인더르스 선수가 1골 1도움 맹활약하면서 알짜배기 영입이었던 것을 개막전부터 증명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토트넘 같은 경우에도 손흥민 선수가 이탈이 됐지만 영입생 공격자원인 쿠두스 선수가 2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했고, 무엇보다 최전방 공격수 히샬리송 선수가 2골 맹활약을 했기 때문에 이 토트넘이 맨시티 킬러 면모를 보여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토트넘이 맨시티 킬러 면모가 있을 때 그 맨시티 자이언티 킬링에 있어서 선봉 역할을 했었던 선수가 다름 아닌 손흥민 선수였기 때문에, 과연 손흥민 선수가 없는 상황에서도 이 토트넘이 맨시티 킬러 면모를 보여줄 수 있을지, 그리고 토트넘이 토마스 프랭크 감독으로 교체가 됐기 때문에 감독 교체 이후에도 맨시티 킬러 면모를 보여줄 수 있을지는 내일 제가 금요일 현미경 분석에서 조금 더 면밀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경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맨시티가 유리할 것으로 보이지만 토트넘 역시 맨시티 킬러 면모가 있다는 점, 그리고 기본적으로 토마스 프랭크 토트넘 감독이 브렌트포드 시절부터 역습의 일가견이 있는 감독이기 때문에 그러한 천적 면모가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을 유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 번째 경기 본머스 대 울버햄튼 경기입니다. 양팀 모두 개막전에서 패배를 당했습니다. 본머스 같은 경우에는 디펜딩 챔피언 리버풀과의 경기에서 2대4로 패배를 당했지만, 그래도 세메뇨 선수가 2골을 넣으면서 확실히 리버풀 상대로 은근히 경기력을 보여줬었던 본머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울버햄튼 같은 경우에는 맨시티 상대로 0대4로 무기력하게 패배를 당했습니다. 울버햄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 51회차 분석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에이스 공격수 마테우스 쿠냐 선수가 맨유로 이적이 되면서 상당히 전력 누수가 클 것으로 봤는데, 쿠냐 선수의 공백을 메우지 못하면서 굉장히 무기력하게 대패를 당했습니다. 이 본머스 같은 경우에도 수비 쪽에서 케르케즈나 딘 하위선 같은 핵심 수비 자원들이 빠져나갔지만 그래도 리버풀 상대로 저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1차전 개막전에서 보여줬었던 경기력만 놓고 보면 본머스가 좀 더 유리할 수 있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세 번째 경기 브렌트포드 대 아스톤 빌라 경기입니다. 양팀 모두 개막전에서 굉장히 고전을 했습니다. 브렌트포드 같은 경우에는 노팅엄 원정에서 1대3 대패를 당했는데, 이 브렌트포드가 시즌을 앞두고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는데 1차전부터 그 결과가 그대로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감독이 토트넘으로 떠난 브렌트포드이고 에이스 공격수 은베우모가 맨유로 이적, 그리고 또 다른 에이스 공격수 요하네 위사는 현재 빅클럽 이적설이 돌고 있어서 경기에 나서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브렌트포드의 공격 원투펀치가 이탈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브렌트포드가 부랴부랴 은베우모 선수의 대체자로 본머스에서 지난 시즌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던 와타라라는 측면 공격수를 클럽 레코드 구단 최고 이적료로 영입을 했기 때문에 브렌트포드 입장으로서는 새로운 영입생 와타라 선수의 활약이 기대가 될 수 있는 아스톤 빌라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아스톤 빌라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뉴캐슬과의 개막전을 가졌는데 상당히 경기 내용이 좋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후반전에 수비수 콘사까지 퇴장을 당하면서 수적 열세까지 처했던 아스톤 빌라인데, 어쨌든 한 명이 부족한 상황에서, 그리고 주전 골키퍼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즈 선수가 징계로 결장을 하는 상황에서 그래도 0대0 무승부를 읽어냈기 때문에 승점 1점 자체는 나쁘지 않은 결과였지만, 한 명이 퇴장을 당하기 전까지도 뉴캐슬에게 경기 내용이 상당히 밀리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다소 아쉬웠던 개막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아스톤 빌라가 브랜트포드보다는 전력 손실이 적었고 무엇보다 제가 찾아보니까 아스톤 빌라의 공격수 와킨스 선수가 유독 브랜트포드 킬러 면모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3번 경기는 빌라 쪽으로 조금은 몰릴 수 있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경기 번리 대 썬더랜드 경기입니다. 양팀 모두 승격팀인데 개막전에서 희비가 갈렸습니다. 번리 같은 경우에는 토트넘 원정에서 0대3 대패를 당한 반면에 썬더랜드 같은 경우에는 웨스트햄과의 홈 경기에서 3대0 대승을 거뒀습니다. 제가 승무패 현미경 분석에서도 썬더랜드의 이변이 예측이 된다고 말씀을 드려서 적중이 된 바 있는데 이 썬더랜드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2부 리그 시절에도 번리 상대로 패배가 없었기 때문에 개막전 승리 기세와 더불어서 최근까지 2부 리그에서 이 썬더랜드가 번리 상대로 강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썬더랜드가 쉽게 패할 것 같지 않은 경기이고 투표율 자체도 썬더랜드 쪽으로 조금은 몰릴 수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만약에 번리 쪽 승리만 찍고 넘어가기에는 상당히 리스크가 있는 경기이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마요르카 대 셀타비고 경기, 라리가 경기입니다. 양팀 모두 개막전에서 굉장히 좋지 못한 결과표를 받아들였습니다. 이 마요르카 같은 경우에는 강호 바르셀로나와의 개막전을 가졌는데 이 공격수 무리키 선수와 미드필더 모를라네스 두 명이나 퇴장을 당하면서 굉장히 무기력하게 0대3 대패를 당했습니다. 셀타비고 같은 경우에도 홈에서 헤타페를 상대로 주도적인 경기 운영을 했지만 골 결정력이 나오지 않으면서 오히려 헤타페에게 홈에서부터 0대2로 패배를 당했기 때문에 양팀 모두 경기력이 상당히 좋지 못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 경기는 마요르카의 핵심 장신 공격수 무리키가 퇴장 징계로 결정이 되고 미드필더 모를라네스까지 징계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전력 누수 측면에서는 셀타비고가 다소 유리할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6번) 경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대 엘체 경기입니다. 엘체가 2부 리그에서 오랜만에 올라왔습니다. 엘체 같은 경우에는 주중 베티스와의 개막전에서 1대1 무승부를 거두면서 순항을 예고를 했고 반면에 아틀레티코 같은 경우에는 지난 승무패 51회차에서 에스파뇰 원정에서 1대2로 역전패를 당하면서 많은 구독자 여러분들의 통수를 쳤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그래도 이번 경기는 아틀레티코의 홈 경기이고 이 엘체라는 팀이 지난 시즌 2부 리그에서 승격을 함에 있어서 2부 리그에서 점유축구를 구사를 했고 지난 베티스와의 1부 리그 개막전에서도 오히려 베티스 상대로 60% 이상의 점유율을 가져가면서 여전히 점유율 축구 기조를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시메오네 감독이 상대가 점유적으로 나왔을 때 오히려 아틀레티코가 수비적인 모습을 보여주다가 역습 한 방을 가져가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준 바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엘체의 점유축구적인 성향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홈발이 나올 수 있는 요건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다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비아레알에서 이번 시즌 영입을 한 플레이메이커 바에나 선수가 근육 부상이 있다는 소식이 있기 때문에 이 바에나 선수가 선발로 나오지 못한다면 원년 에이스 그리즈만 선수가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해줘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그리즈만 선수가 지난 에스파뇰과의 경기에서는 교체 투입 이후에 조금은 기대 이하의 경기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아틀레티코 입장으로서는 이 바에나 선수의 출전 여부가 상당히 변수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7번 경기 레반테 대 바르셀로나 경기인데 이 레반테 같은 경우에는 개막전에서 알라베스 원정에서 극장골을 내주면서 1대2로 패배를 당했고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마요르카 원정에서 수적 우위 속에서 굉장히 손쉽게 3대0 대승을 거뒀기 때문에 이 경기는 바르셀로나의 우위가 점쳐지는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바르셀로나가 스트라이커 레반도프스키 선수가 햄스트링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하지만 이 페란 토레스 선수가 마요르카 원정에서 득점포를 가동을 했기 때문에 양쪽 측면 라민 야말과 하피냐 선수까지 마요르카전 득점포를 가동을 했다는 점에서 레반도프스키 선수가 나오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 레반테 원정에서 충분히 승리를 노릴 수 있는 바르셀로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8번 경기 크리스탈 팰리스 대 노팅엄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개인적으로는 5대5의 느낌이 나고 노팅엄의 승리까지도 나올 수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 우선 크리스탈 팰리스의 에이스 공격수 에제 선수가 당초 토트넘 이적이 유력시 됐지만 아스날이 에제 선수 영입전에 참전을 하면서 하이제킹에 성공을 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크리스탈 팰리스의 에이스 공격수 에제 선수가 아스날로 이적이 된다면 크리스탈의 공격에 있어서 굉장히 뼈아픈 누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크리스탈 팰리스는 개막전에서 첼시 원정 0대0 무승부를 거뒀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출발을 하고 있지만, 에제 선수와 더불어서 수비 쪽의 에이스라고 볼 수 있는 게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현재 리버풀 이적설이 계속해서 돌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크리스탈 팰리스가 이번 노팅엄전을 앞두고 에제 선수뿐만 아니라 게이 선수의 이적까지 확정이 된다면 크리스탈 팰리스가 공수 에이스를 잃을 수도 있는 경기이고, 노팅엄 같은 경우에는 1차전 브렌트포드와의 맞대결에서 3대1 완승을 거두면서 상당히 좋은 출발을 했기 때문에 의외로 이 경기는 크리스탈 쪽으로 투표율이 몰릴 수 있지만 노팅엄 쪽의 결과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노팅엄의 간판 공격수 크리스 우드 선수가 개막전에서 브렌트포드 상대로 2골을 넣었다는 점, 최근에 우드 선수가 크리스탈 상대로 강했다는 점, 양팀의 맞대결이 노팅엄이 최근에 훨씬 더 우위를 가져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경기 크리스탈 팰리스 대 노팅엄 경기는 크리스탈의 에이스 자원들인 에제 선수와 게이 선수의 이적 여부를 면밀하게 파악을 해서 최종 픽을 결정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9번 경기는 에버튼 대 브라이튼 경기입니다. 양팀 모두 아쉬운 결과표를 받아들였습니다. 에버튼은 승격팀 리즈 원정에서 무기력한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페널티킥 결승골을 내줬고 0대1 패배를 당했습니다.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다 잡았던 승리였는데 경기 막판에 코너킥 세트피스 상황에서 통안에 동점골을 내주면서 극장 무승부에 그쳤기 때문에 브라이튼도 상당히 아쉬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풀럼 상대로 코너킥 세트피스로 실점을 당한 브라이튼인데,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제공권과 세트피스 한 방이 강한 팀이기 때문에 브라이튼이 지난 풀럼전에서 노출했던 코너킥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수비 불안감을 노출한다면 에버튼의 세트피스 한 방에 실점을 할 수도 있는 그림이 그려지기 때문에 다소 주의가 필요한 경기라고 생각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 브라이튼이 휘르첼러 감독 체제에서 지난 시즌에는 프리미어 리그에서 세트피스 실점이 조금 굉장히 적었던 팀이기 때문에 그러한 점은 브라이튼에게 다소 유리할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10번 경기는 오사수나 대 발렌시아 경기, 라리가 경기입니다. 오사수나 같은 경우에는 주중 레알 마드리드와의 개막전에서 굉장히 잘 버티다가 페널티킥으로 결승골을 내주면서 0대1로 아쉽게 한 골 패배를 당했다고 보시면 되겠고, 발렌시아 같은 경우에는 지난 승무패 51회차에서 소시에다드와의 홈경기에서 1대1 무승부에 그쳤습니다. 당시 경기 내용과 기대 득점은 발렌시아가 높았는데 한 골에 그치면서 무승부가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0번 경기 오사수나 대 발렌시아, 이번 회차에서 개인적으로 무승부 투표율이 가장 높을 수 있는 경기이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11번 경기 풀럼 대 맨유의 경기입니다. 풀럼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브라이튼전에서 극적인 코너킥 상황에서의 동점골로 승점 1점을 챙겼고, 맨유 같은 경우에는 다소 아쉬웠던 것이 아스날과의 홈경기가 개막전이었는데 경기 내용 자체는 아스날을 상대로 압도하는 면이 있었지만 맨유 역시 코너킥 상황에서의 세트피스 실점을 막지 못하면서 한 골차 0대1 패배를 당했기 때문에 맨유 역시 경기 내용 자체는 나쁘지가 않았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맨유 역시 충분히 풀럼 원정에서 저력을 보여줄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12번 경기 소시에다드 대 에스파뇰 경기입니다. 소시에다드는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발렌시아 원정에서 1대1 무승부에 그쳤는데, 이 소시에다드가 이번 시즌 역시 상당히 골 결정적 난조가 발목을 잡을 수도 있겠다는 경기 내용이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이 에스파뇰 같은 경우에는 개막전부터 홈경기에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라는 대어를 상대로 2대1 역전승을 거뒀기 때문에 상당히 기세가 올라와 있고, 이 경기는 에스파뇰의 개막전 경기력을 고려한다면 에스파뇰 사이드의 이변픽도 충분히 가져가 볼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13번 경기 비아레알 대 지로나 경기입니다. 비아레알 같은 경우에는 개막전에서 승격팀 오비에도를 상대로 손쉬운 승리를 거뒀습니다. 먼저 페널티킥을 내줬지만 오비에도가 실축을 했고 퇴장자까지 나오면서 비아레알은 2대0 무난한 승리를 거뒀고, 반면에 지로나 같은 경우에는 이 라요와의 홈 개막전에서 1대3으로 완패를 당했습니다. 지로나의 가차니가 골키퍼가 퇴장을 당하면서 수적 열세 속에서 라요에게 완패를 당한 지로나이기 때문에 개막전 성적 자체는 비아레알이 훨씬 좋고, 지로나 같은 경우에는 주전 골키퍼 가차니가의 퇴장 징계 결장으로 인한 골문 불안감 역시 리스크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비아레알이 좀 더 유리할 수 있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경기는 오비에도 대 레알 마드리드 경기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오비에도 같은 경우에는 비아레알 상대로 먼저 페널티킥을 얻어냈지만 실축을 했고 퇴장자까지 나오면서 경기를 그르쳤다고 보시면 되겠고, 레알 같은 경우에는 오사수나와의 홈 개막전에서 무기력하게 1대0 승리에 그쳤는데, 어쨌든 승리를 거둔 것은 중요하지만 플레이메이커 벨링엄 선수의 결장, 벨링엄 선수의 공백이 상당히 크게 느껴졌다고 볼 수 있겠고, 아무래도 레버쿠젠을 이끌었었던 사비 알론소 감독이 새롭게 부임을 한 레알 마드리드이기 때문에 새로운 감독하에서 새로운 전술을 몸에 익히는 데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마지막 경기 같은 경우에는 레알 마드리드가 은근히 경기력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급 차이가 원체 많이 나는 매치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14번 경기는 레알의 승리 가능성이 유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승무패 53회차 프리뷰 그리고 51회차 복귀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주중에 펼쳐지고 있는 52회차의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52회차가 2월이 된다면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렸던 53회차 상당히 많은 분들이 구매를 염두에 두고 계실 것이라 생각이 되고, 이 프리뷰 내용을 잘 들어두셨다가 내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금요일 현미경 분석 최종픽까지 내용을 확인을 하시고 1등에 도전을 해 보신다면 연속 적중 역시 그리 어려운 길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시청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풋볼 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